안녕하십니까. 레슨몬의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차트 강의 중에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란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게 사실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표예요. 약 6% 확률이 있다고 보십니다. 95.4%.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한 지표고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이것만 활용해 가지고 큰 돈을 벌고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란 1980년대 초 미국의 투자 전문가인 존 볼린저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개발한 기술적 분석 도구로서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성을 알아보는 지표이고요. 주가는 추세 중심선 약 21선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동평균선 위쪽의 상한선, 아래쪽의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형성되는 가격 변동폭의 띠를 볼린저 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 중심선은 N일의 이동평균선, 주로 우리는 21선을 활용하고요.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는 21선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20일이라는 거는 21선 동안의 평균을 내서 이 밴드 안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22일 동안의 반평균이 이렇게 벗어날 확률이 벗어날 확률이 5.4% 이내라는 겁니다. 95.4%. 그래서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 안에, 밴드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자세히 좀 알아보면 이게 뭐냐면 반에서 1, 2등 하는 확률이고요. 1, 2등. 그리고 꼴찌 하는 확률이 1, 2등, 여기 2% 정도 된다는 거예요. 1, 2등 할 확률. 꼴찌 1, 2등. 나머지는 요 밴드 안에 95.6%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 군중의 집단들이 95%에 들어가고 나머지 상위 2%, 하위 2%가 벗어나니까 이 밴드 안에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볼린저 밴드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요거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아마 설정하는 HTS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동평균선 20일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표준편차 성수를 2로 하면 됩니다. 다른 데는 시그마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 요 굵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만약에 잘 이해 못 하시겠으면은 HTS 각 증권사에 전화하시면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요렇게 보통 수축되어 있다가 이렇게 이제 언제 이렇게 주로 주가가 올라가냐면 이렇게 주로 수축돼 있다가 요 이동평에다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오히려 이탈할 때 그때가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탈하고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돌아올 때가 주로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수축했다가 이렇게 수축했다가 이렇게 이탈할 때 그리고 눌림목일 때 사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로 이게 하락할 때는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거는 지금 상승할 때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지표랑 같이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일목균형표라든지 장기이동 평균선, 요거는 지금 121선인데 장기이동 평균선 위에 있을 때 요렇게 폭발하면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수축했다가 이렇게 벗어날 때가 다 올라갈 확률이 있답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선에 이렇게 들어올 때 사시면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한선은 저항선이고 하한선은 지지선입니다. 요게 상한선. 거의 요게 벗어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95%가 요 속에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을 터치하면 매도를 하고 하한선을 터치하면 매수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오히려 수축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또 일부 매수를 하고 눌림목을 줄 때 매수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한선 이탈 후 재진입을 하는 경우 단기 매수 타이밍, 그리고 상한선을 뚫은 후 재진입 시기를 단기 매도 타이밍으로 보는데 요것도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오히려 상한선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수축을 한참 하고 예를 들면 보조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라든지 구름대 위에 있을 때라든지 장기이동평선 위에 있을 때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일목균형표나 할 때 한번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보통 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결국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하한선 터치할 때 주로 사시면 유리하고요. 그리고 상한선은 보통 이게 평균일 때는 보통 상한선에서 잘 돌파를 못하고 하한선 들어오면 매수를 하고 상한선으로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수축하다가 한번 이렇게 폭발할 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볼린저 밴드랑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추세선하고도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볼린저 밴드.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추세선으로 주로 활용을 하는데 이 볼린저 밴드보다는 여러분들은 일단 볼린저 밴드를 쓰실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뭐 추세선을 굳이 안 꺼도 잘 이렇게 맞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추세선을 다시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올려놓은 거 영상이 있으시니까 고리로 들어가시면은 저는 이제 추세선을 더 잘 많이 활용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제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랑 거의 뭐 어떻게 볼린저 밴드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정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것도 단기 추세가 있고 장기 추세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설정하기에 따라서 잘 이용하시면 제 같은 경우는 뭐 볼린저 밴드 대신에 추세선을 활용하고 있다. 추세선을 잘 못하겠으면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추세선이랑 상단선에 다 터치하면 오히려 결국은 들어온다는 거죠. 추세선도 똑같죠. 추세선 끄면 그 상단선에 하단선에 터치하면 들어오고 그 개념의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수학적인 지표로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축하다가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상향 추세이고 이렇게 돌파를 할 때가 오히려 매수 사인일 때가 많습니다. 급등주 초입에 대부분 이런 정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수축한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수축했다가 그냥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 보조지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섞어서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인 통계를 주가에 접목시킨 것으로 주가가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수 이전에 현재 종목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먼저 파악하여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락 추세 때 볼린저 밴드만을 믿고 무조건 매수하는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한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축했다가 상승할 때 그리고 뭐 정배일 때랑 역배일 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독립적인 지표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술적 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 장기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랑 같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일목균형표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성투하십시오.